중공의 해상 확장에 대응. 전문가들, 미국은 한국, 일본과 공동으로 군함 건조해야. 미 언론사 CNN의 기사를 전제한 중국 언론 기사와 대만 및 중국 네티즌 댓글 반응입니다.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미 해군이 한국, 일본이 건조하는 고사양의 군함을 구매함으로써 끊임없이 증대하고 있는 중공 해군의 확장에 대항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중국 해군은 이미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해군이며 미국 해군과의 스적인 격차는 점점 벌어지고 있다. 최근 미 해군 수뇌부는 중국 해군 함정의 건조 속도를 미국 조선소가 가진 역량으로는 따라잡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 2022년 2월 미 해군 장관 카를로스 델 토로도 중국이 군함을 적극적으로 건조하여 수적 우위를 확대하고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CNN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일부 군사 전문가들은 미국이 한 척의 군함을 건조할 시간이면 중국은 세 척을 건조할 수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 미국 전문가들은 한국과 일본이라는 강력한 아시아 동맹국을 잘 활용하여 고성능 저비용의 해군 군함을 구입해야 한다고 말한다. 또한 이들은 심지어 그들의 조선소에서 미국이 설계한 함정을 건조하는 것은 중국과의 격차를 좁히는 경제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미국 기업 연구소 인도태평양 국방정책연구원인 블레이크 헤르징거는 그들의 군함은 확실히 중국의 군함과 견줄만 하다고 평가했다. 미 태평양 사령부 합동정보센터 작전국장을 지낸 칼 슈스터는 일본의 군함 설계자들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말한다. 한국과 일본은 미국과 상호방위 조약을 맺고 있는데 미국은 왜 중국을 능가하기 위해 그들과 협력하지 않고 있을까? 문제는 현재 미국 법이 외국산 군함을 구매하거나 외국 조선소에서 위탁 생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보안상의 이유와 함께 미국 내 조선산업의 전문성을 유지하면서 일자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욕구에서 설정되었다. 미국 해양청의 데이터에 따르면 2019년 미국 조선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은 거의 4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고 424억 달러의 국내 총생산에 기여했다. 따라서 자국의 조선산업을 위협할 수 있는 어떠한 조치라도 정치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슈스터와 헤르징거를 포함한 많은 전문가들은 미국이 해상 전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해당 법을 제고할 시기가 됐다고 주장한다. 특히 한국과 일본의 군함은 미국과 원활하게 협력할 수 있도록 미군과의 호환성을 고려해 설계되었으며 기술 및 무장, 스파이레이더, 이지스 지휘통제 시스템 등을 공유할 수 있다. 현재 중국 해군은 군함 건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미 국방부는 중국 해군이 약 340척의 군함을 보유한 반면 미국은 300척 미만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또한 중국 함대의 군함 보유 숫자는 향후 2년 안에 400척으로 증가할 것이지만 미국 함대는 350척을 건조하는데 2045년까지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적극적으로 다양한 유형의 함정을 건조하고 있다. 미 해군 태평양함대 전 정보작전 참모장 제임스 파넬은 미국 해군 연구소 웹사이트에 기고한 글에서 중국 해군이 지난해 이례적인 확장 움직임을 보였으며 이는 중국이 여전히 대만을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경고했다. 파넬은 작년에만 무려 10척의 중국 군함과 잠수함이 진수됐다며 올해 진수될 함정의 톤수는 더 늘어날 전망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우려를 증폭시키는 것은 중국 해군의 규모가 증가하는 것뿐만 아니라 중국이 생산하는 일부 함정들이 미국 함정보다 더 강력한 화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많은 사람들에게 최강의 구축함으로 평가받는 중국의 055형 구축함을 예로 들 수 있다. 이 구축함은 만재 배수량이 1만 2천 톤에서 1만 3천 톤 사이일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미국의 타이콘데로 가급 순양함과 비슷한 크기인데다가 가공할 펀치까지 보유하고 있다. 이 구축함은 대공 및 대함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112셀의 수직 발사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이는 미 해군의 최신 알레이버크급 구축함의 96셀보다 많은 것이다. 또한 이 구축함은 첨단 통신체계와 대잠 무기 시스템을 자랑한다. 중국은 그것들을 대량으로 찍어내고 있다. 중국은 2014년에 이 구축함을 건조하기 시작했고 가장 최근에는 8번함인 쉔양함이 취역했다. 반면 미국의 주말트급 구축함은 훨씬 더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 건조는 5년 전에 시작되었지만 현재까지는 2척만이 실전 배치되었다. CNN은 중국 해군의 055형 구축함이 세계 최고의 군함 중 하나라고 평가했지만 한국과 일본도 이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강력한 함정을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특히 일부 서방 전문가들은 한국의 세종대왕급 구축함이 055형 구축함의 강력한 라이벌이라고 지적했다. 세종대왕급 구축함은 중국의 055형보다 배수량은 약간 작지만 128셀의 수직 발사기와 여러 종류의 미사일을 탑재해 더 강력한 화력을 보유하고 있다.
한 척당 9억 2,500만 달러의 비용이 든 세척의 세종대왕급 구축함은 한국 함대의 자랑이다. 세종대왕급 구축함의 초대 함장이었던 김덕기 예비역 제독은 미국 CNN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의 055형과 비교해도 더 우위를 갖는 함정이라며 중국은 함정의 질보다 수량과 가격 경쟁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런던 킹스 칼리지의 알레시오 파탈라노 전쟁전략학 교수는 일본도 월드클래스급 구축함을 보유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파탈라노는 일본의 최신의 마야급 구축함은 탄도탄과 대잠 미사일을 모두 발사할 수 있는 96셀의 수직 발사기로 무장돼 있으며 첨단 센서와 시스템 품질은 매우 우수한 수준에 위치해 있다고 말했다. 작년 11월 마야급 구축함은 대기권 밖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능력을 입증하기도 했다. 파탈라노는 96셀의 수직 발사기는 마야급 구축함을 최신 알레이버크급 구축함과 동등한 화력으로 만들어주었지만 두 함정 사이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고 말한다. 알레이버크급 구축함은 22억 달러의 비용이 들었지만 마야급은 그보다 10억 달러가 적게 든다. 다시 말해 마야급 구축함은 수량과 품질을 동시에 갖췄다는 것이다. 이 함정은 고스펙이면서도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생산 라인에서 빠르게 양산될 수 있다. 파탈라노는 중국 조선이 대량 생산에 놀라운 능력을 보이고 있다면 일본의 조선업은 대부분 해군 강국보다 더 큰 규모로 저렴한 품질을 선도하고 있으며 시운전에 투입되는 시간을 희생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마야급뿐만 아니라 일본의 모가미급 호위함도 마찬가지이다. 이 함정은 5,500톤의 빠른 속도와 스텔스성을 갖췄으며 대공 및 대함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16셀의 수직 발사기를 탑재하고 있다. 이 함정은 90명의 승무원이면 모든 체계를 운용할 수 있으며 한 척당 3억 7,200만 달러의 가격표로 제작된다. 미 해군이 개발 중인 컨스텔레이션급 호위함의 초도함은 예상 비용이 모가미급의 3배 이상이며 승무원은 2배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컨스텔레이션급 호위함이 모가미급보다 2배 더 많은 수직 발사기를 장착할 것이지만 이는 미 해군이 인력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상적이지 않다. 그렇다면 한국과 일본은 어떻게 고스펙 저비용 함정을 보유할 수 있는가? 슈스터는 미국의 국방계약에서 비용 초과는 흔히 발생하는 문제이지만 일본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지적한다. 미국과 달리 일본은 제조업체들에게 처음 견적을 반드시 지키도록 요구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만약 건조를 맡은 조선업체가 예상 비용보다 낮은 가격으로 완료하면 그들은 그만큼 더 큰 이윤을 창출할 수 있게 된다. 만약 건조 과정에서 지연과 실수가 발생한다면 조선소는 자체 비용으로 이를 수정해야 한다. 슈스터는 이러한 접근 방식이 미국보다 훨씬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며 미국이 주말트급 구축함 3척을 건조하는데 한 척당 80억 달러가 들어갔다고 언급했다. 한편 한국과 일본의 조선 기술에 감탄하면서도 그들에게 미국의 군함을 건조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주장이라는 일부 분석가들도 있다. 영국 국제전략연구소의 닉 차일즈 선임연구원은 미국이 동맹국들과 협력을 통해 이미 아시아의 해군력 궤도를 중국으로부터 멀어지도록 바꾸었고 이 지역에서 해상 균형의 새로운 단계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점차 미국의 유리한 변화로 전환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미국의 군함을 해외에서 건조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닉 차일즈는 한국과 일본의 아웃소싱을 맡기는 것보다 그들의 작업 방식을 배우는 것이 답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웃소싱을 지지하는 전문가들은 동맹국의 도움을 활용하는 것이 더 직접적인 해결책이라고 주장한다. 헤르징거는 일본과 한국은 시간과 예산에 맞춰 매우 높은 품질의 군함을 건조하는데 미국은 두 가지 능력을 모두 상실했다고 말했다. 먼저 대만 네티즌 반응입니다. 미국은 구축함급의 함정을 건조할 수 있는 조선소가 너무 적고 호위함급조차 거의 경쟁이 없는 상태가 됐어. 그래서 조선소는 배짱을 부리며 가격을 인상시키고 미국 정부도 크게 할 수 있는 일이 없지. 결국 자체 해군 조선소마저도 없어져 버렸어. 가성비에 집중하면 돈을 아낄 수 있지만 그런 접근 방식으로는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킨잘 미사일을 요격한 것과 같은 놀라운 기술의 출현을 어렵게 만들어. 장단점이 있는 거겠지. 핵심 문제는 미국의 대형 조선소들이 너무 많이 쇠퇴해버린 거야. 미국이 동맹국의 힘을 잘 활용한다면 효율적일 수 있지만 해당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해. 조선소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기에 외주를 주는 것은 유권자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거야. 또 외주를 주면 미국 내의 용접공과 철강업체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미국 조선업은 원래 경쟁력이 없어. 과거 한일 현재 중한에 비해 원가가 10% 이상 비싼 게 다반사야.
구축함 이하 주문은 한일 혹은 대만에 맡기고 항공모함과 핵잠수함에 집중하는 게 효율적이지. 하지만 그렇게 되면 무역 적자가 큰 문제가 될 수 있어. 조선소 공급망은 수만 명의 일자리를 제공할 텐데 어마무시하네. 한국과 일본의 조선 산업은 정말 강해. 대만 조선을 바라보면 눈물. 가격 경쟁력은 중국에 밀리고 품질은 한국 일본에 지고 있어. 정부 주문으로 겨우 수혈하고 있을 뿐. 한국과 일본은 자체적으로 중공업과 철강 산업을 보유하고 있어 조선업을 뒷받침해줘. 대만이 한국과 일본의 조선 산업 품질을 따라가려면 자재값이 심각하게 많이 들 거야. 대만은 자재값만 문제가 아니라 조선 기업들의 능력과 역량도 충분하지 않아. 나는 업무상 그쪽 사정을 잘 알고 있는데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야. 선체 용접 기술은 한일과 상당한 격차가 있고 서방 국가와 차이는 말할 것도 없어. 대만 선박의 경우 원가 통제는 여전히 미국보다 훨씬 나아. 위상급 상륙함의 달콤한 가격을 보면 알 수 있어. 네덜란드 조선업을 되살리는 게 좋을 듯. 동맹국의 군함 조선 일부분을 아웃소싱하는 것은 해군의 유익한 결정일 수 있지만 상원 의원들은 해군과 필사적으로 싸울 거야. 미국인이 직접 감시하지 않는 한 기밀을 보장할 방법이 없어. 남쪽의 모섬나라에서도 위탁 생산은 가능한데 대만은 대형 생산 라인이 아예 없는데 어떻게 만들 수 있어? 현실적 압력에 부딪혀 국회까지 타협한다면 모르지만 아직까지 정세가 그렇게 나쁘지 않아. 법적인 문제를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이 생각났어. 주한주일 미군 기지 범위에 조선소를 포함시키면 어떨까? 아니면 조선소 공장을 미군 기지 안으로 이전시키던가. 그것도 아니면 TSMC와 삼성이 미국에 공장을 짓는 것처럼 한국과 일본의 조선소들도 미국 내에 공장을 지으라 할 수도 있어. 실행 가능한 전략인 것처럼 보이지만 현재로서는 미국의 인건비가 너무 높아. 한일과 같은 원가를 유지할 방법이 있을지 모르겠어. TSMC처럼 애리조나에 직접 커뮤니티를 구축하고 엔지니어들과 그의 가족들을 모두 그곳으로 보내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생각해보니 컨스텔레이션급 호위함은 미국 내 공장에서 이탈리아 조선소가 건조하는 거잖아. 미국은 메이드 인 USA를 원하지. 공장은 외국 기업이 운영하든 말든 상관하네. 군사산업 생산 라인을 축소시키려 하면 상원 의원들이 난리 날걸. 예전에 F-16의 생산 라인을 축소해야 했을 때도 상원 의원들이 로키드 마틴을 지켜야 한다고 난리였어. 함재 건조만으로도 수천 가구가 먹고 살 수 있을 정도야. 포드급 항공모함 건조에는 3,000명 이상이 참여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여기에는 기타 장비 및 조립 등 후속 작업의 고용 창출 기회는 포함하지 않은 인원이야. 동아시아 섬나라들에게 대형 함정 설계도를 제공하면 더 많은 함정을 보유할 수 있고 미국이 혼자 군대를 키우지 않아도 될 텐데. 샌 안토니오급의 경우 조선소 시설의 영구 폐쇄로 인해 두 번째 배치부터 통합 마스트가 없어졌어. 이 사례를 보면 미국 조선 산업이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고 느껴진다. 알레이버크급은 22억 달러이고 마야급은 10억 달러 더 저렴하다. 대량 생산이 소량 생산보다도 비싸다면 누가 문제겠어. 다음은 중국 네티즌 반응입니다. 자세한 상황은 모르겠지만 미국이 전 세계가 다 알고 있는 약점을 마냥 방치하진 않을 거야. 한국에서는 군함 건조가 가능하지만 일본에서는 거의 불가능해. 기자의 선동일 뿐이니 진지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어. 멍청하긴 차라리 중국제를 돈 주고 사는 게 한국과 일본제보다 더 저렴하고 좋을 거라 장담한다. 한국과 일본은 기술 역량 시설을 갖추고 있고 미국은 자체 제조 능력까지 가지고 있으니 세 나라가 협력하면 분명 군함 건조 속도가 빨라질 거야. 이렇게 되면 머지않아 전쟁이 시작되겠지. 만약 전시에 미국이 동맹국들의 군사적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한다면 정말 골치 아파질 거야. 미국 전문가들도 신뢰할 만하지 않은 것 같아. 사실 대통령이 일본과 한국 조선소를 3개월 안으로 미국으로 이전하라고 지시하면 간단히 문제가 해결될 거야. 한국과 일본을 제거해야 돼. 기득권층이 동의하지 않을 것 같아. 일본의 성향상 외주를 받아 만들면 틀림없이 자신들이 쓰는 것보다 품질이 떨어질 거야.